스페셜1 시간입니다. 김민준 전문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재관님 김민진입니다. 네, 오늘도 좀 힘든 하루였는데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뭐 오전에 예상을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오늘장 한마디는 환율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환율이 장 초반에 좀 빠지는 것 같다. 결국은 또 오르더라고요. 환율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한마디로 잡아주셨네요. 네, 오전에 확실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1380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장 마감이 됐는데 1393원입니다. 상당히 환율의 등락 과정에 따라서 오늘 시장이 좀 좌지우지 됐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환율에 대한 고점이 어디까지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시장의 투심은 1,400원으로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과연 FMC와 맞물리면서 1,400원의 고점 인식론이 퍼지면서 내려올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미국 증시와 미국 야간 선물과 홍콩 항생 지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원달러 환율부터 차트 모습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역시나 달러 인덱스와 연동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음봉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110불을 넘어갔고, 오전에는 109불이었거든요. 110불을 넘어갔고 0.25%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의 실시간 차트인데요.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 들어가면서 장중에는 조금 버티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더욱더 하방 낙폭을 키웠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야간 선물 또한 좀 더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0.71% 빠지고 있는데, 금일 유럽도 좋지 않을 걸 예상한다면 오늘까지는 역시나 FMC의 관망세가 좀 지배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시는 차트 모습은 홍콩 항생지수의 모습인데, 역시나 장중 만회폭을 조금 좁혀가는 것 같았으나 지금 0.96%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글로벌 증시, 모두 신흥국 증시까지 상당히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증시와 디커플링이 아닌 커플링이 된 것 같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조금 커플링 되면서 하락 국면을 면치 못했고요. 특히나 장 초반 만회 움직임이 있었지만 오늘 가장 조금 아쉬웠던 부분, 투자 종합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선물 매도 계약수가 결국은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나마 현물 지수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선물 계약수는 오늘 4,455계약입니다. 선물 매도 계약이 늘어나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했고, 단지 반도체 중소형주와 신재생 저가 매수 유입이 좀 있었지만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 전환되면서 좀 맥을 못 쳤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FMC, FMC 좀 지겹습니다. 하지만 FMC 이후까지 불확실성,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상승은 좀 어려워 보이고 등락 과정은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아쉬웠던 게 좀 많았는데 그 틈새에서 잘 가던 테마주들이 좀 꺾이기도 하지만 유지가 되거나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군들도 있어서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좀 더 점검해 주세요. 네, 오늘 종목군 장세긴 했는데 오후에는 자율주행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역시나 자동차에서 파생됐다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오늘 좀 돋보였던 게 최근에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모토렉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소식 뉴스플러가 오늘 좀 나왔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뉴스로 확인해 보니까 올해 말까지 일본과 독일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레벨 3 부분 자율화죠. 부분 자율주행은 아무래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좀 부각되면서 자율주행 종목들 모트렉스라든지 텔레칩스라든지 드림텍이 좀 부각되는 것 같았고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은 성장주의 한 축인 건 분명합니다. 또 친환경의 한 축인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에서 파생되면서 넘어가는 순환매를 보게 되면 좀 크게 2차전지, 2차전지 안에서 전기차, 전기차 안에서 또 전기차 인프라,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넘어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성장성을 가지고 조금 더 흐름을 길게 가져간다면 결과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킥해먹은 테마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좀 부각이 있었습니다. 한 종목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송도 ENG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뭐 중국과 인도 여러 정상들과 러시아에 조금 종전 권유를 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상승을 좀 탔는데요. 주변 국가의 어떤 압박론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 좀 회의론을 부각시키고 종전으로 이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건넨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재건 기대감을 좀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재건 기대감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뭐 토목 건설 이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 조건으로 매매 관점을 지속해야지 성장주에 프리미엄을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도화 엔지니어링, 현대코퍼레이션, 현대에버다임 뭐 괜찮았었는데 지금 모양새는 송도 ENG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만은 이 송도 ENG가 기관 행보의 모습에서 위로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에 대한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FOMC 이후에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가치주냐 성장주냐 택하라고 한다면 역시나 기술지 위주의 성장주가 조금 더 빠르게 낙폭을 만회할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뭐 역시나 중국발 이슈가 전해질 때마다 전해지는 소식이 화장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코리아나 이런 종목도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뭐 삼인자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리잔수라는 분이 한국에 이제 방한을 했었는데요. 상무위원장입니다. 근데 시진핑 주석의 어떤 방한 추진 초청 소식이 좀 들렸는데 전형적인 중국발 모멘텀으로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중국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화장품 그리고 면세, 여행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화장품의 섹터는 분명히 하향 섹터인 것은 분명합니다. 화장품의 잠재성보다는 그 안에서 테마를 좀 찾고 화장품 안에서도 좀 성장성을 부여시킬 수 있는 색조라든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접목된 분야를 선별하고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루트로닉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푸비무용,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안에서 선별화만 한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부 로봇 관련주로 상승이 있었는데 따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감이 좀 있고 로봇에 관련해서 ETF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일부 관련주가 좀 갔는데 로봇에 대한 것은 분명 성장성은 있습니다만 실적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시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했던 종목군에 대해서 또 조금씩은 다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공통적으로는 이제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여러 번 언급해 주시네요. 실적 시즌 가까우니까 이 부분도 신경 쓰자 얘기를 공통적으로 좀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네, 이제 이번 주는 아무래도 수요일이 이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님들이 예측하시다시피 FOMC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지수의 자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시했듯이 레인지 범위가 2300선에서 2320선까지는 낙폭이 좀 지속될 것 같고요. 시장의 주도주가 신재생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장세입니다. 오늘 수급의 1위는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고 투심 냉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태양광, 풍력, 자동차 중에서도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 선방한 만큼 옥석 가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목이 과연 시장이 낙폭이 지속되는 구간에서도 올라가고 있느냐.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거든요. 또 내 종목, 내 섹터가 내려가고 있는데 내 종목, 내 섹터는 조금 덜 내리느냐. 이런 부분이 옥석 가리기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저가 매수와 가격 메리트가 지금 부각되는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을 선취해서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되는 구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마지막 퍼즐은 $1 환율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1 환율이 지속되고 달러 인덱스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저는 1,400원 고점 인식론이라고 좀 표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400원에서 고점 인식론에 대해서 과연 체크 포인트를 좀 가져가시고 1,400원이 도달하거나 약간 돌파했을 때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내려오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저가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섹터가 어디냐, 숲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친환경, 그중에서 자동차, 또 반도체 중소형 종목의 저가 매수. 그리고 여전히 시장의 지금 주도주는 신재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태양광, 풍력 모두 다가 탑 10, 탑 12 안에 종목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PCB 엔터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단기에 좀 강했던 폐배터리 쪽이나 아니면 리튬 키워드 가진 2차전지 후발주자들, 이쪽의 중소형주들이 크게 꺾였거든요. 뭐 미래나노텍이나 금양이나 이런 종목군들이요. 그렇다면 시세가 확실히 좀 꺾였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잠시 쉰다고 파악하세요? 네, 저도 폐배터리가 상당히 관심이 좀 많은데요. 오늘 시세를 좀 보니까 수급 상황에서 매도 순위에 상당히 포진이 좀 돼 있었습니다. 매도 20위권 안에 오늘 3위에 포진돼 있었고 18%가 내려갔는데, 원래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 쪽과 필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폐배터리 신규 사업이 부각되고 또 수산화 리튬인데 이 사업이 좀 부각되면서 올라갔었는데, 지금 필수 소재에 대한 매출이 본격화된다는 기대감이 있었지 이 매출이 정확하게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멘텀을 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업의 신사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는 이제 조금 꺾였지 않나. 오늘 외국인 외국계 기관 모두 대거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눌림목으로 신규 접근을 해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추드리고요. 조금 더 주가에 대한 상승뷰가 확실히 초입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뭐 굳이 가격 전략을 미래나노텍으로 드린다면 10,000원에서 9,000원까지는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페셜1 시간 전략 세워봤습니다. 실적이 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기본기가 탄탄한 종목군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저가 메리트라는 단어도 근래 들어 유난히 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내 종목 어떡할까 싶으신 분들은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좀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장은 좀 나아지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